저 위대한 탄생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직접 우리 그 네. 멘토 네 분에게 한번 좀 들어볼 텐데요. 네, 좀 남몰래 꽁꽁 숨겨뒀던 그렇죠. 얘기나 비밀스러운 속마음을 네. 조금 대방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질문에 네. 예스면 왕관을, 그렇죠. 노면 쏘리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독설입니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나의 독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하나, 둘, 셋. 쏘리. 아니다. 지금 두 분은 그렇다죠? 예. 박정현 씨하고 윤일상 씨는. 네. 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감을 되게 못 잡다가 처음에는. 네. 네, 그냥 제가 평소 때 그냥 쓰는 말투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발음 연습 많이 하길 바랄게요. I practice a lot, okay?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멘티 4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 진짜 뭔가 확실히 예. 애들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도움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애들 좀 잡아야겠다. 내가 좀 장악해야겠다. 그리고 탈락도 시켜야 되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반대쪽으로는 제가 너무 그 멘티들한테 친절한 언니, 친절한 누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탈락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것도 이상하고 맞아요. 선생님다운 그런 말투로 조금 좀 연구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오히려 앞으로가 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우리 네. 박정현 씨가 조금 더 좀 엄격하게 해서라도 편한 누나 네. 언니보다는 네. 이제 선생님다운. 조금 더 네. 예, 그래야 그분들에게 좀 나중을 봐서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긴장감을 그럴 좀 수 있겠네요. 줘야죠. 네, 예. 제가 불편하지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본인이 한 독설 중에서 좀 네. 본인이 좀 이렇게 뜨끔했던 거 있어요? 박정현 씨가 한 얘기 중에는 발라드 중에 이렇게 좀 장난을 친 참가자에게 장난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딱이 맞은 기분이다. 네네. 목소리는 좋지만 한 사람의 음악만 듣고 연습한 것 같다. 네네네. 예. 노래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제 그 노래에 몰입돼 있는데요. 갑자기 장난기가 나오니까 약간 딱이 맞은 듯한. 네, 한 사람의 색깔을 듣고 연습했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독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확한 또 어쨌든 지적이 될수 정확하게 또 있겠네. 예, 지적을 네. 좀 예, 하신 것 같아요. 그 딱이 맞은 기분 그거 기억나요. 네. 되게 그 참가자가 되게 아름답게 되게 슬픈 발라드를 불렀는데 네.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많이 이렇게 칭찬할 준비했는데 딱 이제 뭘 얘기하려고 바로 그 직전에 약간 성의 없이 저 원래 이렇습니다. 약간 뭔가 이런 태도가 나온 거예요. 네, 너무 감정 고발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니지 참. 죄송한 건 아니지 참. 좀 열이 나더라고요. 네. 그 친구 우리 집에 와 있잖아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의 약간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나와야, 더 솔직한 모습이 나와야 사람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오히려 좀 박정현 씨가 좀 오히려 그 독설이 전까지는 이거는 좀 약했었어요. 딱이 맞은 맞은 기분이에요. 네, 그거보다 진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마음이 앞으로는 기분 나쁘다 이렇게. 그때는 귀여운데 장난기가 나오니까 딱이 맞은 기분이에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근데 원래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버릇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분 나빴었어요. 제가 한 두세 개 좀 너무 많이 집어넣어요. 기자를 기분 좋을 때 랩하듯이 랩이 싸싸싸싸 기분 좋았었어요. 기분 좋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존댓말 껴야 되면 더 복잡해져요. 기분 좋았었어요.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분 좋으셨어요? 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하셨어요? 네. 원래 낯선 언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웃다가 저기보다 사실 저희 놀러와의 조기찬 씨는 만물 박사님이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만물 박사님은. 네. MC들이 비는 구석을 채워주신다는 완전 채워주시죠, 얼마나 귀한지 완전. 몰라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윤희상 씨도 지금 네. 아직 독설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죠. 아니, 전 원래 독설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럼요. 네, 저는 직설. 직설이지 난 독설은 아니다. 사실 목숨 걸고 나온 분들이 되게 그럼요.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새치 혀끝으로 그 사람 인생을 갖다가 뭐 아니다 기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맞지 않는 것 같다. 대신에 예. 스튜디오에서 제가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 조금 솔직하게. 예,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기면 아니면 아니다가 좀 확실한 편인데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근데 사실 저 윤희상 씨가 얘기하신 것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예. 끝사랑을 부른 저스틴 김혜가 왜 내 노래 망쳐? 왜 내 곡을 갖다 이렇게 망쳐? 이건 독설인가요? 이거 좀 직설인가요? 독설인가요? 이거 그 친구도 여러분께서 여러 개 왜 내 노래 망쳐 이게 그 친구도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야, 그리고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예. 빨리 다른 길을 찾아봐라. 빨리 다른 길을 찾아봐라. 음악도 중요하고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적 재능이 없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쪽에 재능을 찾는 게 음악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독설인가요? 아니, 직설인가요? 그게 이제 예. 사실은 그 인생의 선배로 그 형으로서 네. 수없이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음악만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다른 길도 생각해봐라 이런 측면에서 전혀 이제 조금 솔직히 좀 가능성이 조금 조금 이제 안 윤희상 보이는 씨가 다른 걸 더 느끼시기에는 잘할 것 같은 분에게는 그렇죠. 이런 말하고 내 노래 망쳐는 어떻게 하신가요? 그럼 직설을 한 거예요. 윤희상 씨는 자꾸 이제 직설이라고 예, 얘기를 하시네요. 본인 아니 편하게 살짝 망쳤더라고요. 네, 그건 확실해요. 너무 네. 좀 근데 이승환 씨는 좀 약간 이제 좀 심사하실 때 좀 재밌게 좀 많이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저는 사실 긍정의 힘이나 칭찬의 힘을 믿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멘토스쿨 하고 있지만 계속 그 지적은 하되 끝부분엔 그래도 참 좋아라는 말을 꼭 하고 그래도 참 좋다. 잘한다 해야 잘하는 게 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전부터. 주눅들을 못하는 게 노래라서. 아, 진짜 맞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번 하긴 했더라고요. 제가. 예, 조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요거는 아주 비유가 네. 예. 날 것은 매력적이나 유통기한이 짧아서 금방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인 게 굉장히 매력이었는데요. 그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날 것 발효되기 시작하면 악취가 진동하고 그러니까 날 것. 맞는 얘기죠. 악취가 예, 매력적이나 유통기한이 짧아서 금방 썩어서 악취가 캠프 납니다. 때 하신 것 같은데. 네, 캠프 때.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이렇게 상희가 하는 말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한 또 말이 또 기억이 있죠, 안 또 나요. 있죠. 네, 노래 스타일이 나쁜 버릇의 종합 선물 세트 같다. 노래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예. 나쁜 방송에서 근데 이게 버릇이- 편집이 됐다고. 예. 너무 많아서 그걸 모아놓은 것 같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같은 대학교 같은 과 후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예, 오히려 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같은 과 또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애정어린. 예. 애정어리게 좀 이렇게 얘기를 기억나요. 예. 저도 공감했던. 네, 맞아요. 예. 사실은 탈락시키려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가 14시간 정도 하루에 계속 예선 때는 했었는데 그때는 집중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안 탈락시킬까? 어떡하면 이 친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이 재능을 갖다가 조그만 거라도 발견해가지고 붙일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 이하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도 지치거든요. 달 보다 보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분들이 전부 이렇게 정말 가능성을 좀 더 발견하려고 노력하시고 엄청나게 노력하죠. 예, 예.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위대한 탄생하기 전에 고민은 많았지만 막상 하고 나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위터는 착한 오디션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저 특이하게도 우리 세 분이 지금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이 평가를 받으셨던 멘토분들에게 독하게 이런저런 좀, 예, 네. 얘기를 받으셨던 우리 제자분들이 다 우리 윤상 씨 지금 제자분들이 다 저희 집에 있네요. 다 저희 집에 다 저희 집에 있어요. 예. 놀러 가야 되겠네요. 예. 그럼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죠? 공교롭게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손 들었을 때 저희 집에 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은 다 저 혼자 손 들어가지고 윤상 씨가 하신 네. 좀 그런 어떤 독한 얘기 멘트 얘기. 중에 음. 이 자리를 너무 쉽게 본다. 오디션 하러 온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디션 참가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네요. 더 들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아주, 주제 파악부터 해라. 지금 멀리서 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아주 화내 연기하신 거죠? 오디션 하러 온 사람 같지가 않아요. 난 들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꿈을 높게 잡는 거랑 네. 현실적으로 자기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이해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꿈을 향한 도전은 좋은데요.
조금 더 지능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이상하게 이제 그 다들 기억이 안 나는 걸 읽어놨네요. 초반기에 제가 유독 그 독설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돼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좀 막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애들 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맞아요. 제가. 아, 그럼 반대로 뭐 독설 말고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상대에게도 굉장히 감동이 되고 뭐 좀 나름대로 괜찮은 멘트였던 것 같다. 나도 이런 모르겠지만 거 이거 참 괜찮았다는 용기를 거. 줬다거나 이승환 씨 뭐 아니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어록이 네? 될 만한 거. 아 최정훈 군이라고 저희 멘티인데요. 예. 그 친구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서 택배 아저씨 온 것처럼 반갑다고. 네. 그거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걸 썼는데 그 멘트가 이렇게 크게 안 살고 부각이 안 되고 싹 지나가는 바람에 그 친구가 처음에 부각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왜 여러 번 교차 편집해줘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맞아. 그거 안 해주셨어요. 이게 좀 멘토님이 하신 얘기도 좀 부각이 돼야 그분도 좀 부각이 되고 이 전체적으로 좀 얘기도 약간 좀 편집의 묘미를 좀 회자가 되고 막 이래야 살려주셨으면. 되는데 택배 아저씨 온 것처럼 택배 아저씨 온 것처럼 택배 아저씨 온 것처럼 너무 반가워서 저도 절 선택한 멘티가 없어요. 제가 손들어서 한 명만 빼고는. 네.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한 명은 있어요. 네,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자. 가슴 아팠어요. 박정현 씨가 사랑해요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합니다. 근데 윤희상 씨한테 갔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요, 농담이고요. 윤일상 선생님, 윤일상 선생님이요. 짱구의 봤어요. 애정 검색까지 했는데 저한테 왔죠. 윤일상 멘토님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상 씨는 어떻게 한 번도 선택을 그럼 못 봐야 되신 거예요? 아 저는 근데 그 이미 그때까지 분위기가 이제 최고의 뭐 독설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애들이 무서워했죠. 전혀 그런 분. 아니 윤상 씨가 그런 분이 아닌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안 그럴 분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세게 느껴지는 그리고 또 것도 이제 있을 거예요. 멘토님들도 각자의 개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멘토의 본분은 정확히 지적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사랑하다 보면 네, 조기찬 씨.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그 시간 외에도 멘티들에게 레슨을 해주시고 저는 매일 만나요. 가르쳐주시고 매일. 그런 시간들이 있는 네. 건가요? 네,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아, 그 되게 결과 정들겠어요. 이거는 사실 그 멘토 스쿨은 감정 소모가 지금까지 역대 그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그럴 수 심한 게 있어요.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좀 심해요. 좀 이거는. 뭐가 좀 힘드신가요, 가장? 일단은 멘티들을 만나자마자 사실은 이별을 알고 만나는 거예요. 일단 그거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보통 그 가수를 데뷔시킬 때 한 2년, 3년 혹은 기약이 없죠. 이 친구들은 3주 만에 정해져 있죠. 시간이.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길을 가다가 물론 뭐 목적지는 같더라도 다른 길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정안 붙이려고 너무 이렇게 냉정하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네. 지금도 저도 한 사람이 이제 탈락이 네, 되어 네, 있는 네, 상황인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그 윤상현님 동병상련이 느껴져가지고 막 제가 가슴이 막 안 됐더라고. 예. 어린 친구들이 진짜 우리를 보고 강아지 눈빛으로 맞아요. 이렇게 그냥 뭘 아무거나 지적해 주는 거 막 다 받아들이려고 고양이 완전 어미를 장난식에 치는 스펀지 그냥 흡수하려고 그런 거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크게 이렇게 뭔가 변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끌어야 가야 되는 게 되게 부담이 크고 책임감도 느끼면서도 애들 정말 우리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너무 짧죠. 네, 너무 짧고 짧아요. 예. 제가 제작하고 있는 친구가 불안하드 걸스라는 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도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도 못 보거든요. 이 친구들은 만약에 제가 끝까지 책임진다 하더라도 그 순간 이후부터는 지금같이 볼 기회는 전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들은 처음 경험하는 건데 사실 이게 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어떻게 보면 상처
나한테 오는 상처 그리고 그들이 받을 상처를 갖다가 저희는 이미 경험했으니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매 순간 힘들어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힘들고 저를 도와주려고 스페셜 멘토 분이 오셨어요. 누군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멘티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싫은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이 친구들한테 안 좋은 말 하는 게 왜냐면 이제는 완전 내 그냥 아니 지금 연습하는 과정인데 그건 표현을 못했지만 그 내가 자신이 이상해지는 거죠. 오히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까지 왜냐면 이분은 나랑 매일 보는 분이고 멘티들은 언젠가 헤어질지도 모르는 친구들인데 너무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분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화를 낼 정도로 이상한 그런 말 하냐고 우리 애들한테. 뭘 한다고 그래? 이제야 말하네요. 청혼이잖아. 네. 근데 넌 시작할 때 하나님 음악은 무서워야 돼. 아니 뭘 한다고. 누구한테 독서를. 근데 오히려 그분은 친한 동료고 자주 볼 뿐이지. 자주 보는 사람인데 얘기해달라고 해서 얘기해 준 건데. 심사평 좀 부탁드린다고 해준 건데. 표정에 언짢음이 나오니까 네. 그분이 오히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어머 참 정말. 고충이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정말 저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간이 뭐 이렇게 오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이 쏟아내고 해야 되는 이 작업이다 보니까. 유상 씨 뭐 저 제자 걱정하시면서도 또 갈비 뜯으시면서 갈비. 제자 걱정은 또 제자 걱정이지만 또 목이 마르고 또 과일이 목이 매서요. 윤상 씨는 동네 형이었어요. 예. 저희가 저 반대로 우리 저 위탄 출연 후에 많은 분들에게 받았던 좀 따끔한 지적들이 또 우리 그 멘토 여러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평생 먹을 욕을 초반에 좀 많이 먹고 정신을 가다듬었죠. 이게 기분대로 하면 안 되고. 기분대로 하신 건 아닌데 시종일관 사실은 그 멘티 선택하실 때까지 냉철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 가장 감정을 갖다가 제외하고 보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모든 사람들이 그 멘티들을 갖다 선택 안 할 때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서만 고개를 이렇게 드시고 주의받아. 오늘 저기 선택 안 하실 거면 고개를 좀 다른 데로 나는 뭐 윤상 씨 친근해진대요. 아니 진짜 우리는 못 맞추겠는데 눈을. 그걸 이렇게 입고 있어. 어떻게? 아니 어차피 뭐 다 갈 때가 정해져 있다는데 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냉철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셨어요. 네. 냉철함의 끝. 어머. 네. 좀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이제 막판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멘티를 하고 싶은 친구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정현 씨도 그렇고 일상 씨도 그렇고 이승환 씨도 그렇고 이제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생길 때 이렇게 슬슬 사탕을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조금 실수를 해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마지막 결선에서 이제 어떤 친구가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괜찮다. 잘했다.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무조건 좋은 톤이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좋습니다. 정성현 씨 톤이 아니에요. 그런 사탕 바른 적 없어요. 붓에 사탕을 묻혀가지고. 이승환 씨 손 드셨네요. 자진 합습니다. 어떤 분은 멘토제의 맹점이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멘토제의 장점이 중에 하나는 본인이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본인의 그 성향 취향과 맞는 사람, 네 그렇게 어떤 합이 맞는 사람을 찾는 제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처럼 완전 운명이에요. 그 친구에게 꽂히게 돼서 계속 그 친구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는. 옆에서 보는 윤상 씨는 어떠셨나요, 두 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쓴소리를 해봐야 이건 완전히 내가 내 몸에 어떤 이 밧줄을 가면 자승자박이 되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랬더니 정말 같이 손들었더니 아무도 안 오잖아요. 저도 설탕을 좀 발랐어야 되는데 저는 설탕 안 발랐습니다. 발랐어. 그래 보였나요? 마냥 좋아요라고 하는 게 누군데? 마냥 좋아요. 그거는 모두 다 좋아요. 그거는 공교롭네요. 그거는 저기 어디지? 뭘 해도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캠프 때 그랬고 캠프 때. 다 캠프 때 그랬죠. 계속 손을 이렇게 모으느라고. 결국 멘토도 다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본인들 가르치고 싶었어. 본심. 탐이 났어요. 그 가르치고 제자분들을 보고 싶었어요. 너무 탐이 나서. 예. 진솔하시네요. 윤일상 씨. 그러니까요, 우리 멘토님들. 야, 이 좀 방송으로 봤을 때의 그 모습과 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친근해지네요. 사실 그 윤일상 씨가 우리 저 한 참가자분에게 살 빼세요 했다가 몇 킬로 정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20kg. 약속 지킬 수 있어요? 네. 오,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티즌 분들은 네가 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울 안 보니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참가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멘트들한테도. 그래서 이게 뺀 겁니다. 살짝 뺀 거고. 아, 그러니까 좀 운동 살이 좀 하고.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윤일상 씨. 근데 아직도 가리게 돼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정장 입고 그 분홍색 쿠션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많진 않은데 숨을 못 쉬겠어요. 예. 사실 우리 그 멘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인 시절 데뷔 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또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우리 또 저는 92년도 데뷔를 했는데 그때 윤사장님은 이미 스타셨고 이별의 그날 뭐 네네네네. 굉장한 또 작곡가로서 스타셔가지고 그렇죠. 녹음실에서 최초로 뵀었어요. 92년도. 너무 멋있는 분이셔가지고 남자가 봐도 떨리는. 고급스러워가지고. 예, 고급스러워가지고. 여성들도 이렇게 범접하지 못한. 학창 시절에 윤상 씨 처음 보고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순정만화에서 나온 네. 이름도 되게 멋있었어요. 윤상. 윤일상과 한 끗 차이인데. 진짜 일상이잖아요. 일상 윤상. 두 분의 만남에서 좀 처음에 좀 깼다고. 윤일상 씨가 깬 건 아니고요. 예. 저는 너무 그냥 그 선배님이시고 네. 그 저를 그때 당시 제가 19살이었으니까 좀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이 친구 아주 나이도 어린데 음악을 잘한다.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주셨어요. 저를. 네. 그러니까 윤상님 듣고 계시더니 나를 좋아하면 음악을 잘하지. 제가 있었지. 아유 윤상 씨 그렇게. 좀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얘기가 좀 약간 나는 기억이 없는데. 아 근데 그게 나쁘게 그런 보였던 게 거죠. 아니고 보였던 게 농담 삼아 아니고. 이렇게 뭐 좀 한 거죠. 아, 그럼요. 긴장 풀어주려고. 아니 뭐 전날 되게 술을 많이 마셨거나 뭐 그렇겠죠. 아 근데 그게 뭐 깼다기보다 멋있었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우리 저 뭐 박정현 씨는 네. 또 예 아까 얘기했지만 유승준 군의 그 2집이었나 3집이었나 네. 아무튼 부탁해라는 곡이 네,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잠깐 그 피처링 하러 왔을 때 처음 봤죠. 처음 봐서 그거 확실히 저였어요? 예 앨범 그 정보를 보면 나오죠. 음을 외워서 하는데 내가 만든 멜로디보다 더 필 있게 이 소화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이럴 수 있는 가수가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뭐래도 그냥 칭찬이 그러네요. 그냥. 뭐래도 칭찬이네. 그러면 우리 만난 적 있네요. 있죠.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멘토를 모셨는데 두 분. 그러고 보니까 그 한 시대 어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활동하고 계시지만 대단한 분들을 저희가 모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그 신인 시절 데뷔 때. 오디션 경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예. 우리 이승환 씨도 그런 오디션 경험이 좀 있나요? 17군데에서 퇴짜를 받고 이승환 씨가요? 예. 그렇게 데뷔한 케이스라서요. 전혀 몰랐네요. 예. 저도 몰랐네요. 아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냥 이승환 씨는 데뷔 앨범이 그냥 뭐 예. 내자마자 그냥 대박이 나서 그냥 스타가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1년 만에 차트 1위 했고요. 그 앨범이 나온 후 1년이요? 예, 1년 만에. 근데 사실은 그 10월 15일 발매로 돼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MBC 라디오에서 네. 신인 가수가 나오면 그 음반 부른 가수를 직접 불러서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가창인지 보려고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80년대. 그래서 진짜 오래돼 보이네. 그래서 이제 그 오디션을 8월에 앨범을 내고 보러 갔는데 떨어졌어요. 앨범 있는데도. 예. 그래서 뭐 그 다음 달에 붙는 바람에 2달이 늦어졌죠. 그 다음 달에 예. 이승환 씨도 이렇게 뭐 나름은 이제 18번 정도의 뭐 이렇게 오디션 탈락과 네. 예? 이런 시기를 거쳤다는 걸 전혀 근데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약간 더 네. 조금 쇼킹한 게 첫 공연 때 네. 관객이 달랑이 7명. 7명, 예. 네. 몇 석짜리에서. 200석이었는데 저희가 밴드가 저까지 10명이었으니까요. 밴드 숫자보다 적었죠. 네. 사실 그 좀
분 정도 앞에서 공연하는 것도 쉽지 그분들이 않지만 좀 무한해. 그분들도 막 사실은 뛰고 막 딴짓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사실 그분들도 힘드시거든요. 1대1 대치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민원수가 그저 관객과 우리. 예,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럼요. 예. 근데 저도 사실은 관객이네. 예전에 그 뮤지컬을 하는데 관객이 좀 있다가 진짜 그 정도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네. 뮤지컬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극과 극의 상황이 되니까 아주 많을 때도 힘이 나지만 아주 적을 때 되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 관객 앞에서 우리 미치자가 되더라고요. 관객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미치자는데 아우 있는 것도 미치겠는데 같이 미치자. 아니, 윤상 씨도 좀 어려웠던 시절 좀 기억나는 시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 떨어질까봐 오디션은 안 봤어요. 맞아요. 친근하죠, 우리 나이에게 친근하죠. 도전도 안 해보는 경우도 친근하죠. 있어요. 예. 용기가 없었어. 스스로가 좀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그런 좀 그런 순간은 이제 데뷔 전에 저도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했었어요. 그때 이제 거의 밴드가 해체되기 전에 연습실비를 벌기 위해서 각종 회관이 있습니다, 동네 보면. 네. 근데 가면 각종 회식들이 있죠. 그분들이 조금 취하시고 나면 그냥 반주가 그냥 코드 3개로 다 이렇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럴 때 그때가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되는 일들은 이제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이제 빨리 이 순간을 이제 좀 벗어나야지라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네. 아우 참 그 뭐 얘기를 한번 쭉 들어봤는데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예. 네, 멘토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제자들 못지않다. 네. 자, 멘토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제자들 못지않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다 좋다 여자분 말씀. 나는 별론데. 하나, 둘, 셋.